자, 한번 엔더맨 알아보기를 할게요. 제가 엔더맨 알아보기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집 같은 거 짓거나 하면은 얘가 자꾸 날 쫓아와. 이게 좀 짜증나가지고 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쫓아오는지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엔더맨은 뭐 이제 이렇게 생겼죠. 엔더맨이 나무 위키로 이렇게 알아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조금 이렇게 길쭉길쭉 해가지고 졸라맨이라고 있어. 졸라맨을 아나 몰라? 요즘 분들이 졸라맨이라고 이것까지 알아봐야 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졸라맨. 이런 느낌의 엔더맨이다. 길쭉길쭉 해가지고 옛날 캐릭터인데 닮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쭉쭉 그은 것처럼. 근데 이제 알에서 뭐 나오나봐. 생성 알이 있고 공격력이 4.5래. 쉬움에서는 4.5고 보통에서는 이제 7이고 어려움에서는 10.5. 와, 엄청 세다. 생성 장소는 이제 오버월드 어두운 곳, 엔드 네더 황무지, 영혼모래 골짜기 뒤틀린 숲 이렇게 있는데 말이 그냥 어렵지 그냥 마인크래프트 전체 지역에서 생성되는 느낌이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생명력은 40이고 드롭 아이템은 이제 엔더 진주 들고 있던 블록입니다. 이 블록을 이 엔더맨 이 개자식이 계속 이렇게 블록 찾는다고 왔다 갔다 계속 해요. 집 근처에서 웅웅웅 이지랄을 떨어가지고 귀가 막 간지럽기도 하고 시겁합니다. 막 짜증도 나고 경험치는 5고요. 박스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공격적 대상은 이제 선제 공격한 몹 눈을 마주친 플레이어 엔더마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이제 십자선 있죠. 십자선 마인크래프트 딱 들어가다 보면은 그 시선이 십자선이 있습니다. 그 십자선을 딱 들어가지고 이제 엔더맨과 마주하면은 얘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웅웅웅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와요. 자, Just don't look. 절대 쳐다보지 마. 엔더맨은 이제 모든 차원에서 생성되는 중립적인 몬스터이다. 차원마다 이제 생성 조건이 다르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고체 블록 위에서 높이 3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생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에요.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잘못 쳐다보다가 죽어요.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또 안 보면 또 안 때리니까 말이 그런데 보면 또 이제 때리잖아요. 그건 중립이 아니죠. 약간 좀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 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또 남고를 나왔습니다. 남고 나오는데 거기 성격 이상한 애가 있어. 선생님도 이제 맨날 걔를 갖고 뭐라고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좀 비행 청소년이죠. 밖에 조금 시끄러운데 창문 좀 닫을게요. 비행 청소년이 있는데 걔가 항상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그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따라와가지고 야 뭘 봐, 뭘 꼬라봐, 불만 있어?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냥 뭐 그냥 가다가 쳐다본 건데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눈 살짝 마주친 건데 그런 친구가 있다. 분조장이죠. 진짜 레얼 엔더맨입니다. 걔가 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또 잘 살지도 모르고 못 살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 심성이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에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씨가 고와야 되는데 굽지를 못해요. 두고 봐라. 뭐 저주 한번 좀 버부었고요.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런 애가 이제 엔더맨이다. 마치 라이크 엔더맨 같은 놈이다. 자, 행동은 이제
엔더마이트가 이제 64m 내에 존재할 경우 이를 적대 공격한다. 이제 엔더마이트가 뭔지를 모르겠네. 엔더마이트, 이게 뭐 엔더마이크라고 하나봐. 아, 마이트. 잘 모르겠어요. 뭐 마크에는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한번 텍스트 좀 지우고. 아무튼 이제 평소에는 이제 선제 공격하지 않는데 64m 이내 거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화면 중앙 십자선에 놓고 이제 0.2초간 쳐다보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깔다가 이렇게 슬쩍 들잖아요. 이렇게 쓱 들면은 이제 바로 찾아오는 거야. 이제 엔더맨이 이제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울부짖는다. 눈이 아닌 옆 뒤통수를 보더라도 이제 자극받는다. 그냥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친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중에 이제 다른 대상이 이제 자신을 공격하더라도 이제 눈이 마주친 플레이어에게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이는 게임 규칙. 뭐 이렇게 있나봐요. 야, 이런 거야. 엔더맨을 때렸어. 때리는데 이제 다른 친구가 엔더맨 눈 봤어. 그러면은 눈 본 애만 이제 또 쫓아가가지고 집중을 한다. 공격을 한다. 이제 유리 등 투명한 블록을 통해 보거나 이제 조각된 호박 머리를 쓰고 보면은 눈이 마주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웃기네요. 만약에 내가 집에 있어. 집에서 이제 엔더맨을 봤어. 근데 유리로 됐어. 투명하게. 그러면은 얘가 쫓아오진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유리를 안 만들었어. 그냥 구멍만 뚫었어. 그러면 이제 엔더맨이 쫓아와서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웅웅웅 이지랄 떨면서 날 때리죠. 줏대가 없는 애예요. 네, 적대적이된 엔더맨은 이제 백색 소음, 웅웅 이 소리, 혼합된 듯한 이제 특유한 효과음을 함께 입을 벌리고 몸을 떨며 플레이어를 향해 재빠르게 달려와 긴 팔로 후려쳐서 공격한다. 거리가 멀 경우 이제 대략 1초에 한 번씩 플레이어를 향해 순간이동하며 접근한다. 이거 그냥 못 피해요. 공간이 있다면 대개 플레이어의 몇 블록 뒤로 순간이동에 공격해온다. 집에 이제 숨어도 이제 순간이동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죠. 자, 엔더맨은 이제 물을 피하고 물에 닿거나 비를 맞으면 피해를 입고 적대적인 상태였다면 물에 닿는 순간 다시 중립화된다. 플레이어에게 적대적인 상태였다면 40초 지나 이제 중립화된다. 이제 40초 동안 기다려야 돼. 눈 마주쳤다가 도망치면은. 청룡 잔류형 물병에도 피해를 입는다. 물병 던져도 되는구나. 또 이제 자바 에디션에서는 햇빛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서 낮이 되면은 이제 순간이동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플레이어와 멀어지면 디스폰 된다. 그냥 뭐 또라이예요, 또라이. 햇빛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면서 맨날 나타나죠. 베드락 에디션, 이제 모바일이죠.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순간이동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바 때와는 달리 광산수레나 보트에 태우는 방법 외에는 엔더맨을 절대 구속할 수 없다. 이거 미친놈이네. 모바일에서는 더 또라이네. 자, 엔더맨은 철골렘처럼 1m 높이를 점프하지 않고 계단처럼 오를 수 있다. 순간이동. 자, 엔더맨은 무작위 위치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범위는 X, Y, Z 방향으로 32m씩, 즉 엔더맨이 현 위치를 중심으로 64 곱하기 64 곱하기 64m 64m의 입방체 형태다. 지정된 위치에서 이제 엔더맨이 설 만한 곳과 고체 블록이 있으면 순식간에 성공한다. 이게 한 청크가 34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근데도 이제 이게 64m니까 미친 또라이죠.
두 청크 뛰어넘어서 이제 순간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자, 엔더맨은 근접 피해가 아닌 피해를 입으면 이제 순간이동을 시도한대.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거나 몸에 불이 붙으면 계속 이리저리 순간이동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살체 등 발사체는 맞기 직전에 순간이동으로 피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화살로는 맞출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이제 투척용 물병을 제외한 발사체의 아예 면역이라서 구조물이나 명령어로 순간이동을 봉쇄하고 맞추더라도 방패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은 것처럼 튕겨내 버린다. 그러니까 화살이 통하지 않는 거야. 얘는 화살이 안 통해. 자, 투척용 고통의 물약조차 이제 면역이다. 피할 수 있으나 이제 투척용 물병의 경우 던지면 피하지 못하므로 맞고 나서 뒤늦게 순간이동한다. 이제 물이 진짜 약점인가봐. 자, 이거 됐고. 자, 엔더맨은 광산의 수레, 보트에 타게 되면 순간이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엔더맨을 쉽게 잡을 수 있다. 또 이제 2칸 높이의 공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엔더맨을 유인한 뒤 잡는 방법이 있다. 블록 운반. 엔더맨은 때때로 주변의 블록을 집어가는 습성이 있다. 자신 중심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4 XYZ 공간에 있는 블록을 떼어서 두 손에 든다. 완벽히 평평하게 배치된 블록을 중간에서 빼내어 들 수 없다. 엔더맨이 옮길 수 있는 블록은 흙, 거친 흙, 잔디 블록, 회색토, 회백토, 균사체, 뿌리내리 흙, 자갈, 모래, 붉은 모래, 진홍빛, 뒤틀린 내사체, 진흙, 호박, 수박, 진홍빛, 뒤틀린 균, 버섯, 한 칸짜리 꽃, 선인장, 이끼블록, 진홍빛, 뒤틀린 뿌리, 선인장 꽃, TNT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다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흙으로 만든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중간에 빼낼 수도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블록을 든 엔더맨은 디스폰하지 않고 이제 죽을 경우에 들고 있던 블록 그대로 드롭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섬세한 손길 도구 없이 잔디 블록 등 일반 도구로 채굴하여 얻을 수 있는 블록을 얻을 수 있다. 자, 엔더맨은 든 블록을 다시 놓기도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공간에 공기 블록이고, 즉 비어있는 그 아래에 들고 있던 블록을 놓을 수 있는 다른 블록이 있는 지점에 블록을 배치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블록을 다시 놓기도 하나봐요. 대처법. 자, 엔더맨은 강력한 스펙을 가진 대신에 이제 크리퍼와 달리 플레이어를 무조건 공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엔더맨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고개를 내리 깔거나 그냥 눈 깔라는 얘기죠. 시선에서 살짝 치워두면 된다. 이 자체가 좀 굴욕적이란 말이야. 내가 눈을 깐다는 것 자체가 되게 굴욕적이야.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전투 중 실수로 운 나쁘게 지나가던 엔더맨을 치거나 이제 전투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엔더 진주를 얻기 위해서 혹은 또 집을 복구하기 위해 집에 설치된 블록을 뜯어간 엔더맨에게 싸움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있네. 집을 또 이제 설치된 블록을 뜯어가네. 이럴 때 이 방법을 쓰면 된다. 자, 보자. 우선 물을 싫어하는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목숨이 위협질 것 같으면 그냥 물에 뛰어들면 된다. 그러나 물이 없다면 2m 높이의 블록을 천장에 만들어 가지고 쉘터를 만들면 엔더맨이 진입하지 못하므로 숨을 돌릴 수 있다. 약 2m, 한 칸, 2칸 정도 되는 건가? 천장을 만들라. 자, 물 양동이를 소지하고 있고 주위가 평탄하다면 발 밑에 물을 뿌리고 물의 근원에서 버티는 것으로 접근을 저지할 수 있다. 그냥 물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약간 뭐랄까요? 고양이 같달까? 이게 진짜 고양이지. 그냥 쳐다보면 그냥 때리고.
자, 적대적으로 변할 시 추경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서 7. 광산 수레보다 빠르다. 달리는 것만으로 따돌릴 수가 없대요. 따라서 물 양동이나 물에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라면 엔더맨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2m 높이의 천장이나 물이 없는 개활지에서 괜히 엔더맨을 선제 공격하거나 눈을 마주치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비무장 상태거나 물 소지하지 않고 무기 없다면은 또 이제 만약 블록도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엔더맨한테 시비 걸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 눈 깔고 있어라.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개 같은 엔더맨. 자, 엔더맨을 잡을 때는 이제 갑옷을 입거나 방패를 구비해두는 게 좋다. 말을 길들여서 타면 엔더맨으로부터 쉽게 도망칠 수 있다. 이것도 번거롭죠? 자, 엔더맨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트에 태워 이동을 구속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좀 보편적인 방법이죠. 보트에다가 태워가지고 때리는 거. 하지만 이제 만약에 뭐 보트가 뭐 그 자리가 약간 부족하거나 시선이 좀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냥 보트에 안 타요. 이제 엔더맨이. 보트에 탄 엔더맨은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트에서 꼼짝없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트에서 탈출을 하기도 한다. 이제 보트에 탄 엔더맨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엔더맨이 순간이동을 한 것으로 판정돼서 그렇다. 기다리다 보면 때려진다. 그렇구나. 엔더맨은 이제 슬렌더맨을 참고해서 만든 몹이다. 슬렌더맨은 또 유명하죠? 슬렌더맨. 무서운 거에서. 엔더맨이 내는 소리는 영어로 말한 걸 역재생 왜곡해 만든 것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거는 그냥 팬의 추측일 뿐이다 라고 했대요. 자막에 따르면 엔더맨이 평소에 내는 소리 묵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하디스가 작동하는 소리의 패러디다. 하디스가 뭐지? 이거구나. 닥터후 영화 영드구나. 닥터후에 등장하는 우주선 타임머신. 이게 타임머신 이동할 때 부읍 이런가봐. 이거 처음 알았네. 반전자 모드로 엔더맨의 시점으로 보면 색상이 반전되어 보인다. 재밌게도 현재는 엔더맨의 눈은 얻지 못하고 엔더의 눈만 얻을 수 있는데 엔더맨의 시야에서는 엔더의 눈도 보라색으로 보인다. 스매시 브라더 시리즈에서는 스티브 알렉스의 8P 팔레트 수업 캐릭터로 참전한다. 팔레트 수업 캐릭터라서 키와 모습이 스티브와 알렉스에 맞춰서 달라졌다. 이게 그 스매시 브라더스에서 나오는 그런가 봐요. 이게 그거잖아. 닌텐도 끼리 이제 싸우는 그 스매시 브라더스. 이거 사진이 안 나오네. 이거 이런 건데 이거 옛날 건데 너무. 이거 스매시 브라더스가 이런 거예요. 닌텐도에 나오는 캐릭터들끼리 격투 대잔치입니다. 이거 재밌거든요. 전 해보진 않았지만 재밌다는 건 압니다.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엔더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엔더맨은 그냥 쓰레기예요. 자, 게임 디자인 책에 의하면 엔더맨은 블럭을 훔치는 이유는 여기 나왔다. 차원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친. 이거 아는 사람 있었어? 없었잖아. 엔더맨이 블록을 가져가는 이유가 차원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 목표래. 와. 되게 느린 발상이다. 공식 서적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풀렸다.
엔더맨들은 대혼돈이라는 존재를 숭배한대. 엔더 드래곤을 만든 존재래. 마인크래프트 우주는 혼돈과 질서로 나뉘어 있고 인간은 질서를 숭배하지만 엔더맨들은 혼돈을 숭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엔더맨들은 그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요새를 질 수 있다. 는 오버월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대혼돈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언젠가 우주 전체에 닥칠 대혼돈을 돕는 것이 엔더맨의 의무이며 오버월드에서 질서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성스러운 순례 여행이다. 그래서 엔더맨들이 불로고 빼가는 거다. 아하. 엔더맨들은 텔레파시로 소통한다. 혼자 떨어져 사는 엔더맨들은 항상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미련하고 야만적인 존재지만 또 여러 명이 연결될수록 더 현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엔더맨들은 엔드라는 무리를 형성하여 살아가며 엔드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바로 디 엔드다. 엔더맨의 보라색 입자는 엔더맨의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엔더 진주는 엔더맨의 순간이동을 위한 기관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했을 때는 일회용인 이유는 사용한 엔더 진주가 다 타버려 숫덩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자, 이들은 두 개체의 성체 엔더맨이 엔드 쌓기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어린 엔더맨을 만들어내어 번식한다. 핵심 유닛이라 불리는 개체는 혼자서 어린 엔더맨을 만들어냈다. 또한 인간의 생일처럼 엔더맨들도 분열의 날이라는 것이 기념한다. 생일 축하를 한대, 엔더맨도. 호박을 쓴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호박을 쓴 대상을 우호적이고 친절한 엔더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식 소설에서는 엔더맨들이 깎은 호박의 겉면 색상을 엔더의 머리 색깔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엔더맨의 시선에서는 깎인 호박이 엔더맨의 머리로 또 보이나 봐요. 그리고 초록색 눈을 가진 돌연변이 엔더맨도 존재한다. 인간과 같은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더맨들에겐 인간으로 의심하는 등 여러 차별을 받는다. 와, 신기하네. 출시 당시 엔더맨은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변했구나. 베드락, 이제 모바일이죠. 베드락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생성화를 통해 바다 한 군데에 떨어뜨리면 플레이어가 있는 공간 주변을 제외한 다른 청크가 로드되지 않는 베드락의 특성상 순간이동을 못하고 피해를 입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물에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구나. 또한 장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자바에 비해 단거리, 장거리 이동 등 위치나 거리 등이 굉장히 활발하고 마치 자기를 보라는 듯 플레이어 시야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 불필요한 규전도 자주 발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베드락 버전이 좀 어렵네. 봐봐, 베드락 버전이 낮에도 엔더맨 나오고 밤에도 엔더맨 나오죠. 그리고 계속 나타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다. 마인크래프트 무비에서 산림 대저택 전리품 보관실의 경비원으로 나왔다. 여기서는 원작과는 달리 눈을 마주친 상대에게 환각을 거는 능력이 추가되었다. 던전스의 엔더맨이 나왔을 때 지직거리는 화면이 반영하듯. 오케이. 자, 이렇게 엔더맨에 대해도 알아봤습니다. 엔더맨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한 30분 또 되네요. 솔직히 저는 엔더맨이 왜 자꾸 이게 나타나는지, 왜 자꾸 블록을 빼가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거 좀 읽어보니까 또 알 것 같네. 세계를 야금야금 하나씩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대혼돈이라는 그 세력을 대혼돈이라는 약간 좀 신적인 존재죠. 엔더 드래곤을 만든 존재를 또 숭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약간 뭐라 그럴까, 숭배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야기가 좀 신기했고, 다음에 엔더맨을 보면은 바로 눈을 깔겠습니다. 이 새끼 미친 새끼예요. 네, 엔더맨 알아보기 마무리.